8월 날씨 정말 덥습니다. 자, 이런 날씨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예전에 8월 증시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오늘 출근길에 들었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요, 과거 8월 증시가 어땠는지 살펴보고요. 자,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2023년 8월 증시를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자, 8월 증시를 어떻게 마주하고 대해야 할지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지난주처럼 지금 사무실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얼굴 없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면서요,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8월 증시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언급을 드리면요, 투자자들에게 트라우마가 많이 남았던 그러한 달로 적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년까지는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8월이 되었을 때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린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4년 전 2019년 8월에는요,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하면서 그때 주식 시장이나 경제 상황이 흔들렸던 일이 있습니다. 4년 전 일이니까 이제 기억 속에서 이제 가물가물 하실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돌려서요, 8년 전 2015년 8월에는요, 그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4년 중반부터 해서 거의 1년 가까이 중국 증시가 순식간에 더블 가까이 오릅니다. 지수가 더블 상승했으니 개별 종목 단위에서는 엄청났죠. 그러다가 2015년 8월에 중국 증시 버블이 붕괴되고요, 그로 인한 후유증이 2015년 8월부터 해서 이어집니다. 특히 2015년 8월 이후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한동안 스몰캡 중소형주에게는 조금 불편했던 시기가 요때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8년 전 일이네요. 자, 그리고 12년 전 일이죠. 이거 요즘 자주 언급되는 이슈입니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S&P에 의해서 강등 당했고요. 2011년 8월. 그리고 그때 유럽 위기도 같이 수면 위로 급부상하면서 2011년 8월에 이제 주식시장이 순식간에 20% 가까이 하락하는 중급 하락장이 발생했죠. 요거 이제 제가 증시 토크에서도 다루어드렸고, 이번에 또 때마침 8월에 피치사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또 요 이슈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8월에 그런 트라우마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더 옛날로 시간을 돌아가 보게 되면요, 1999년 8월. 99년이면 닷컴 버블이 있어서 하고 날아갈 때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해 8월에 대우 사태가 터지면서 시장에 후유증이 발생했어요. 좀 심각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지수가 그때 당시 20% 가까이 빠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었죠. 그 이전에 IMF 때부터 해서 시장이 급락했다가 주가지수 280부터 해서 1000 가까이 1000을 돌파했었는데 지수가 3-4배 올랐네요. 그리고 요때 급브레이크가 걸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 대구 지역에 모 회사의 우선주가 폭등했다가 폭 빠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거의 제 기억에 100%가 아니고 100배 가까이 상승했던 그랬던 일이 그때 당시 있었습니다. 100배였나 10배였나? 100배든 10배든 엄청났죠. 우선주. 아주 유명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후유증이 있었고, 그 후에 가을쯤 돼서 이제 코스닥 랠리가 엄청나게 발생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과거 선례를 보게 되면 8월에 부담스러운 일이 있었죠. 자, 그것을 통계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1990년부터 해서요, 2022년까지 몇 년입니까? 33년 되겠네요.
90, 91, 91 이렇게 세워보시면 33년 됩니다. 자, 월별 평균 등락률 그리고 월별 상승 비율을 조사를 해봤더니요. 8월 달에 평균 등락률은 마이너스 1.2%로 가장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야말로 눈물 납니다. 예. 눈물 났습니다. 예. 참.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8월 달에 등락 상승 비율을 조사를 해봤더니 42%로 전반적으로 하위권, 좀 아쉬운 그러한 하락 상승 비율을 만들었습니다. 즉 8월 증시는 전반적으로 실망스럽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를 좀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9월 이후 보게 되면요, 상승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평균 등락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 뭐 당장 9월부터는 아니라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8월보다는 매우 개선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런 점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8월 증시를 지금 뭐 시작한 지 한 주 지났으니까 이 이후 어떻게 될까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8월 증시가 재미없었다 한다면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9월 이후에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혹시나 8월 증시 지금 몇 주 남았습니까? 하나, 둘, 셋, 넷. 오늘 이번 주부터 해서 한 4주 남았죠. 그 4주 동안 증시 충격이 혹시나 발생했다. 2011년 8월처럼 뭐 쇼크가 발생했다. 혹시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이후에 9월 당장 아니더라도 10, 11, 12 남은 기간에 시장에 반발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히려 기회의 시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요. 8월 증시가 지지부진했다. 만약에 지지부진했다. 재미없어. 힘들어 하는데 8월에 떼약볕처럼 그 힘든 시기가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시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혹시나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8월 어느 날 갑자기 조금씩 이제 해가 짧아지고 구름이 끼면 조금씩 약간 시원한가 그런 느낌이 들면서 귀뚜라미가 울기 시작하면요. 그때쯤부터 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배당에 관한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배당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8월부터 어떤 종목이 배당 수익률이 높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종목들을 풀을 짜고 서서히 저가 매수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8월 증시 만약에 남은 기간 힘들다 하더라도 떼약볕에 힘들어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좋은 기회가 이 이후로 만들어지는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면서 여름 폭염 속 건강 유의하시고 성투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